자, 필수 문제 9번 봅시다. 삼각형 ABC에서 사인 A가 2 코사인 B, 사인 C랑 성립한대. 이때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지 구해달래. 위에서 우리가 배운 공식을 그대로 대입하면 되거든. 사인 A는 2R분의 스몰 A는 2 곱하기 코사인 B는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B제곱. 그 다음에 사인 C는 2R분의 스몰 C. 자, 여기서 이제 약분되는 거 없애고 간단히 하면 양면에 2R 약분이 되고 그 다음에 2E도 없어지고 CC도 없어져. 분모에 있는 이 A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스몰 a를 곱해서 정리를 하면 A제곱은 얘는 A는 약분되고 A제곱 플러스 C제곱 빼기 B제곱이 되고 A제곱은 결국 이항에서 사라지고 결국에 B제곱이 C제곱이랑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근데 이걸 만족하는 삼각형은 B랑 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가 나오겠죠? 자, 밑에도 한번 풀어볼게, 바로. 자, 삼각형 ABC에서 A 코사인 B가 B 코사인 A 더하기 C가 성립할 때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지 구해달래. 자, 일단 여기 공식부터 대입해볼게, 여기다가. 자, 그럼 A 곱하기 코사인 B가 뭐냐면 2AC분의 A제곱 플러스 C제곱 빼기 B제곱이야. 얘는 자 B 곱하기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이고 더하기 C가 있는 거야. 됐나? 자, 일단은 양변에 여기 A끼리 서로 곱해서 없어지고 여기도 B끼리 서로 곱해서 없어져. 분모가 지금 2C가 남아있는 거라 양변에 뭐 곱해서? 2C를 곱해서 식을 정리해야 공식이 나오겠죠? 자, 그럼 왼쪽에 2C 곱하면 분모 사라지고 A제곱 플러스 C제곱 빼기 B제곱만 남고 오른쪽에 2C 곱하면 분모 사라지고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에 여기 2C 곱해지면 플러스 2C제곱이 된다. 됐나? 마루야, 완성했어? 그럼 양변에 플러스 C제곱은 이항에서 없어지고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 A제곱 만나게 옆으로 넘기면 2A제곱이 되고 B제곱도 오른쪽을 넘기면 2B제곱이 되고 오른쪽에는 2C제곱도 있었어. 맞지? 양변에 2 나누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나와. 이거 뭐야? 무슨 공식이게? 무슨 플러스? 피타고라스. 그럼 이걸 답을 뭐라고 써야 되냐면 뒷변이 A인 직각 삼각형으로도 써도 되고 각 A, 즉 스몰 a의 대각이 90도인 삼각형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알겠지? 답을 2개 다 써주세요. 심지어 지금 어, 곶감이다, 곶감. 독감이라고? 곶감. 아, 아이씨. 뭔 소리 하네. 둘 다 같은 의미니까 꼭 2개로 써줘. 자, 그럼 이제 위에 올려서 볼게요. 자, 여기 이거 별표 한 3개 정도. 삼각함수 활용해서는 그림 문제가 잘 나오거든? 자, 일단은 문제 좀 읽어볼게. 오른쪽 그림 같이 호수의 양끝 지점에 있는 두 나무 A와 B 한 지점 C에 대해서 AC가 30, BC는 50이다. 각은 120. 근데 두 나무 사이의 거리를 궁금하대. 두 나무 사이 거리를 모르니까 미지수 X로 두는 거야. 자, 근데 여기 봐봐. 두 변의 길이랑 끼인각을 알아. 근데 난 끼인각에 마주보고 있는 대변이 궁금해. 이때 쓰는 게 코사인 법칙이라 했어. 맞아, 아니야? 자, 그러면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 제곱은 남은 길이의 제곱의 합 30제곱은 900. 그 다음에 50제곱은 2500. 거기다 마이너스 2에다가 또 두 변을 곱해. 30이랑 50을 곱하고 끼어있는 각의 코사인 값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됐나? 자, 근데 이 코사인 120도는
180으로 이제 각변하는 애에서 생각해야 돼. 얘 180 빼기 60이지. 그럼 민재야, 얘 몇 사분면각이야? 그때 코사인 부호가 뭐야? 그치, 얘 마이너스 코사인 60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풀면 되는 거야. 됐어? 네. 자, 그럼 식을 마저 정리를 해보면 3400 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1500 거기다가 마이너스 코사인 60이 곱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럼 이 약분되고 마마가 플러스로 바뀌니까 결국은 x제곱은 3400에서 1500을 더한 거야. 뭐야? 4900. 됐지? 그럼 x제곱이 4900이면 마루야 x는 뭐가 돼야 돼? 70m가 돼야 되지? 1이니까 양수값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럼 이거 필기 다 했으면 밑에 거 471번 좀 풀어봅시다. 시작. 자, 471번 한번 봅시다. 이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봐봐. 오른쪽 그림은 고대 유적에서 발견한 원형 연못의 일부래. 근데 지금 내가 궁금한 거 연못의 반지름이거든. 밑줄 쳐. 얘들아, 연못은 외접원이야. 맞아?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달라는 거거든. 외접원의 반지름은 사인 법칙으로밖에 못 구해. 근데 저번에도 설명했다시피 사인 법칙을 사용하려면 하늘상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어야 돼. 자, 근데 지금 여기 각을 하나밖에 안 줬지. 그럼 이 각과 대응되는 변, 즉 BC 길이를 먼저 구해야 우리가 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일단 BC 길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결국에 나는 이제 두 변의 길이랑 끼인 각을 아는데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 BC가 궁금한 거야. 맞아? 이거를 코사인 법칙으로 일단은 BC를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 제곱은 남은 길이의 제곱의 합이니까 66에 36 더하기 10의 제곱이 100. 거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2에다가 또 두 변의 길이를 곱해. 6 곱하기 10이죠. 거기다가 끼어있는 값의 코사인 값을 곱하면 돼. 이렇게. 근데 아까 우리 코사인 120도 각변환 해봤지? 코사인 120은 코사인 180 빼기 60이야. 민재야, 이거 몇 사분면이야? 그러니까 코사인 부호 뭐야? 얘 마이너스 코사인 뭐랑 똑같은 거야? 60이랑 똑같은 거야. 자, 그러면 이제 x제곱에 대한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 따라서 x제곱은 136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60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한 거랑 같고 2는 약분되고 마마가 뿔로 바뀌면서 결국에 196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지. 됐니? 뭘 제곱해야 196이야? 그렇지. 그래서 x는 14가 되는 거고 이제 결국에 여기 x가 14니까 내가 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 있어. 왜? 이렇게 한 쌍에 대한 정보를 아니까. 맞아, 아니야? 그래서 사인 법칙에 의해서 몇 분의 사인 뭐 분의 120분의 이거랑 대응되는 대변 14는 2r과 같다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겠지. 맞아, 아니야? 근데 이 사인 120도 각변환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몇 도 각변환? 180도 각변환. 자, 얘도 180에서 60을 뺀 거고 그럼 결국 얘들아 사인 120은 이거 몇 사분면이야? 민재야 180, 160 2사분면이지 사인 부호 플러스고 얘는 그러면 플러스 사인 60으로 바뀌어 이해됐나? 됐어? 그럼 양변에 사인 120을 곱하면 결국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14는 2r 곱하기 사인 120인데 그게 사인 60이라서 여기 2분의 루트 3이 곱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됐나? 그럼 양변에 2가 약분되고 결국 내가 궁금한 외접원의 반지름 라지 R은 루트 3분의 14인데 유리화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몇 분의 몇 나와? 3분의 14 루트 3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유형이 나온다. 사코를 섞어서 하는 거 알겠지? 이거 별 5개.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 외접원의 반지름은 무슨 법칙으로 구해야 된다고? 사인 법칙으로만 구할 수 있어. 알겠지? 근데 사인 법칙을 이용하려면 정보 한 쌍을 알아야 되니까 변부터 구하러 가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다음 장 봅시다. 자, 이거 스텝 1 다 풀어야 돼요. 478번까지 풀어서 검사 받고 가시면 되고요. 뒤에 거 이제 봅시다. 넓이. 자, 삼각형의 넓이는 어쩔 때 배웠냐면 중3 2학기 삼각비 첫 단원에서 배웠어. 공식은 똑같아. 이 유형이 좀 쉽거든? 그냥 똑같아. 우리가 배웠던 중3 때 배웠던 공식이야. 삼각형의 넓이는 두 변의 길이랑 끼어있는 각을 알면 구할 수가 있어. 이해됐어?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두 변의 길이 곱에다가 끼어있는 각의 사인값.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여기 사각형 넓이도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공식 똑같거든? 평행사변형 넓이는 여기 대각선 끊어봐, 얘들아. 빨간 펜으로. 삼각형이 몇 개야? 똑같은 삼각형의 넓이가 몇 개야? 2개라서 2분의 1이 없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를 좀 자세히 쓰면 이거지.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 AB에다가 끼어있는 각의 사인 값을 곱한 게 삼각형의 넓이인데 이게 몇 개가 있는 거야? 2개가 있기 때문에 2가 이렇게 약분돼서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평행사변형 넓이 구할 때는 2분의 1을 배를 안 해. 알겠지? 똑같은 삼각형이 2배라서. 자, 근데 이번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사각형 넓이야. 두 대각선의 길이를 줬을 때 사각형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두 대각선 길이 곱에다가 두 대각선이 이루고 있는 세타의 사인 값을 곱하면 넓이가 나와. 이거 다 중3 때 배웠던 그 공식 그대로야. 그래서 어려운 게 없어. 자, 그럼 이제 넘길게요. 자, 488번부터 한번 봅시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래. 일단 그림 그려야지. 옆에서 조그맣게 그림 그려놓을게.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C거든. 스몰 A는 각 A의 대변, 여기가 4. 스몰 B는 각 B의 대변, 여기가 5. 그 다음에 C는 여기 60. 두 변의 길이랑 그거에 이웃하는 그 낀 각을 안 해봤지? 그러면 이때 넓이 구할 수 있어. 어떻게? 2분의 1에다가 두 변의 길이를 곱하고 끼어있는 각의 사인 값을 곱하면 돼. 자, 근데 여기서 사인 60도가 민재야 뭐야? 2분의 루트 3이니까 여기 2, 2, 4 약분되고 답은 5루트 3이 된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구하는 거야. 자, 밑에 거 2번, 3번 지금 풀어봐. 시작. 보자. 소가루 2번 답 뭐야, 소민재? 2분의 루트 2 맞았어요. 채점하세요, 여러분들. 자, 소가루 3번 답 뭐야? 윤마루. 2분의 15. 그렇지, 2분의 15다. 오, 자, 그럼 이제 밑에 내려가 봅시다. 489번 별표. 서술형으로 잘 나오는 유형이에요. 여기다 써놓으세요. 서술형 대비.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필기를 좀 해놓는 게 좋아요. 자, 이번에 각을 안 줬어. 자, 옆에 보시면 그림부터 그려볼게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야. 여기가 스몰 a 5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C야. 이거 서술형으로 진짜 많이 나오거든? 자, 봐봐. 세 변의 길이 줬어. 넓이 구할 수 있어? 있어? 구할 수 없지. 각을 알아야 구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이렇게 세 변의 길이를 다 알 때는 너네가 A, B, C 중에 한 각을 지정해서 그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해야 돼. 왜? 세 변의 길이 알 때는 코사인 법칙으로 각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다라고 배웠기 때문이야. 맞아? 근데 여기서는 지금 A를 구해줘라고 지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코사인 A를 한번 구해볼게. 자, 코사인 A 공식이 뭐냐면 2B, 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이야. 그대로 대입해볼게.
자, 그럼 2 곱하기 6 곱하기 5분의 36 더하기 25 빼기 25고요. 자, 25는 사라지고 분모는 뭐예요? 60분의 36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겠지. 민재 이거 약분은 더하면 뭐 어떻게 돼? 10분의 6이니까 뭐가 돼? 5분의 그치, 5분의 뭐가 되는 거야?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 자, 각 A는 삼각형의 한 내각이야. 오, 깜짝아. 어이씨. 삼각형의 한 내각이라서 0도랑 180도 사이에 있는 각인데 코사인 값이 양수가 나왔다는 소리는 몇 사분면 각인 거야, A가. 아니, 봐봐. 각 A는 삼각형의 한 내각이라고. 그래서 0과 180 사이인데 코사인 자체에서 양수가 나왔잖아. 그럼 몇 사분면 각인 거야? 1사분의 1사분면 각인 거야. 그래서 A의 각이 0과 90도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말했지. 넓이를 구하려면 끼어있는 값의 사인 값을 알아야 돼. 맞아,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처럼 코사인 A가 5분의 3, 즉 삼각비 중에 한 개라도 알고 있으면 직각 삼각형 이용해서 다른 삼각비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거지. 자, 그래서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구할 건데. 자, 빗변 5, 밑변 3, 높이가 4인 거야. 그래서 이 코사인 A라는 삼각비를 이용해서 다른 삼각비, 즉 사인 A가 5분의 4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근데 A는 1사분면 각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다 이거지. 5분의 4.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어. 왜? 두 변의 길이와 이거 C가 5인데 여기. 두 변의 길이랑 끼어있는 각의 사인 값을 알기 때문에 얘를 이용해서 뭐 할 수 있다?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거야. 맞아, 아니야? 이게 5였죠. 자, 그럼 해볼게. 2분의 1에 두 변의 길이가 5랑 6이니까 5 곱하기 6. 그 다음에 그 자식이 이루고 있는 각에 대한 사인 값을 곱하면 넓이가 나온다 이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자, 이렇게 약분하면 15죠? 그럼 15 곱하기 결국 사인 A 자리 대입하면 5분의 4고 민재 답 뭐 나와? 약분하면. 그치, 1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이거 옆에다 필기 좀 해주세요. 네, 어렵수가 아니라 갔다 오세요. 너 병원 좀 가. 반대로 늦었어요. 자, 이거 그냥 이제 버리고 할게요. 내려가서 이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달래. 이제 평행사변형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리는 거야. 여기부터 A, B, C, D. 꼭지점은 이 순서대로 그리는 거다. 지그재그가 아니고 알겠지? 자, 그럼 문제에서 A, B가 4라고 줬어. 여기가 4. 그 다음에 AD가 루트 3이라고 줬고 그 다음에 각 A가 30도라고 줬어. 중각처럼 보이지만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자, 근데 넓이가 궁금하대. 평행사변형은 결국 똑같은 삼각형이 두 개가 있는 거라 2분의 1배 해야 안 해? 안 해? 안 하지? 그러면 이웃하고 있는 두 변의 길이를 곱한 다음에 그 끼어있는 각의 사인 값, 즉 사인 30이 뭐야? 2분의 1을 곱하면 넓이가 나와. 그래서 2루트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다 이거지. 이거 다 중3 때 했던 거다 얘들아. 자, 그럼 소가로 2번 지금 풀어봐. 시작. 자, 여기 2번 한번 다시 볼게. 혹시 몰라서.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여기 C야. D야. 여기가 6이지. 여기가 뭐야? 8이야. C가 120도야. 얘들아,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더해서 180도야. 그래서 여기가 뭐야? 60인 거야. 이건 중2 때 배웠던 거고, 그치? 그럼 두 변의 길이랑 끼어있는 각가 아니까 넓이 구할 수 있어요? 이웃하는 두 변을 곱하고 끼어있는 각의 사인 값. 사인 60이 뭐야? 2분의 루트 3이죠? 맞나? 그래서 답은 뭐야? 24 루트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유형이 시험에 나오면 그냥 점수 주겠다라고 준 거니까
그냥 틀리지 말고 풀어야 돼. 알겠지? 자, 이 그림도 중3 때 했던 거야. 두 대각선 길이랑 그 자식에 끼어있는 각이 줬어. 그때 사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두 대각선 길이 곱에다가 끼어있는 각에 사인 60도 값을 곱하면 넓이야. 그러면 이렇게 약분해서 10이죠. 근데 사인 60이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몇이야? 6 루트 3이다. 오른쪽 거 풀어봐. 시작. 마루 뭐해? 보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것도 2분의 1에다가 두 대각선 길이가 8 곱하기 10이고요. 끼어있는 각. 얘들아, 120 말고 여기 있는 60 예각 사용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사인 120 말고 센스 있게 사인 60을 이용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약분해서 40 곱하기 결국에 사인 60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답이 뭐야, 준호야? 20 루트 뭐가 된다? 3이다. 채점하십시오. 자, 그럼 다음 장 넘깁니다. 미리 지어놨지로. 자, 소가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삼각형을 그려야 돼, 일단. 조그맣게라도 그려.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야. 여기가 10이야. 여기가 8이야. 자, 근데 넓이가 20 루트 3이래. 근데 여기 예각이 궁금하다. 예각의 밑줄 쳐. 각도기를 친절하게 준 거야. C는 0보다 크고 90보다 작다라고 준 거다. 1사분면 각이라고, 그치? 자, 그러면 주변의 길이랑 끼어있는 각을 알면 넓이식 세울 수 있어, 없어, 민재야? 2분의 1에다가 10 곱하기 8에다가 끼어있는 각의 사인 값을 모르니까 사인 C. 걔 넓이가 20 루트 3이래. 맞지?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뭐야? 5죠? 여기가 40인데 양변에 40 나누면 사인 C가 2분의 루트 3인데 C는 예각이라도 줬어. 그러면 1사분면 각 중에 2분의 루트 3을 만족하는 각 C는 특수각이야. 맞아, 아니야? 몇 도? 그렇지. 답은 60도. 이렇게. 됐나요? 이 경우에는 지금 각 범위를 호도법으로 준 적이 없기 때문에 60분법으로 써도 안 틀려. 알겠지? 자, 소가로 2번 보자. 삼각형 그릴게요.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자, 여기가 4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135도예요. 자, 넓이가 1에 A 값이 궁금하대. 얘가 좀 돌려 풀어야 되는데 일단은 넓이 힌트를 사용하려면 각 C의 대변인 스몰 C부터 구해야 돼. 그럼 첫 번째, 일단 넓이 이용해 볼게. 2분의 1에다가 두 변의 길이를 곱했다가 거기에 사인 T인각 135도를 곱한 게 이 삼각형의 넓이 2야. 됐어? 자,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2고 이렇게 또 약분이 되죠? 결국에 C 곱하기 사인 135도가 1인데 여기 사인 135도를 어떻게 구해야 돼? 몇 도 각변환 이용해? 180 각변환. 사인 135도는 사인 180 빼기 45도로 각변환을 할 수 있어. 민재 이거 몇 사분면 각이야? 2사분면의 사인 부호가 뭐야? 플러스 사인 45도랑 같은 거야. 그게 뭐야? 2분의 루트 2. 그래서 C 곱하기 2분의 루트 2가 1이고 얘를 암산으로 계산하면 C도 루트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C가 루트 2가 되는 걸 알았어.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뭐야? A 값이야. 이게 궁금한 거야. 얘. 각 A에 마주보고 있는 대변인 스몰 A가 궁금한 거야. 그럼 이때 뭐 사용해야 돼? 두 변의 길이랑 끼어있는 각을 알지? 근데 그 자식이 마주보고 있는 대변이 궁금해. 이때 쓰는 게 사인 법칙이야? 코사인 법칙이야? 이때 쓰는 게 뭐야? 코사인 법칙이지?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코사인 법칙 할게. 내가 궁금한 대변의 길이 제곱은 남은 두 변의 길이 제곱의 합이야. 그럼 2 더하기 4, 4, 16에
마이너스에다가 또 그 두 변을 곱해야 돼. 거기다가 끼어있는 각에 코사인 135도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18이고요. 여기서 해야 하는 게 있네. 여기 코사인 135도도 180도 이용해서 각변환해야 돼. 그럼 얘는 코사인 180 빼기 45도고 얘 몇 사분면이야, 민재야? 2사분면이지. 그럼 코사인 음수야, 양수야? 마이너스 코사인 결국 45도가 된다.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8 루트 2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곱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약분하면 이렇게 4가 되고 마마 풀로 바뀌고 그리고 18 더하기 8이라 뭐 나와? 26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럼 결국에 a제곱이 26이야. 내가 궁금한 건 a. a는 길이라서 펄마루트 중에 플러스 루트만 씌워야 돼. 맞아, 아니야? 그럼 답이 뭐 나오게? 26이 되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밑에 거 좀 풀어볼까? 풀어줘야지. 밑에 492번이랑 493번만 풀자. 시작. 492번 못 푼 사람 여기 봐.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어. 자, 여기 스몰 b가 4야. 그 다음에 스몰 c가 여기가 7이야. 넓이가 7이래. 자, 그럼 넓이 2를 이용하려면 두 변의 길이랑 끼어있는 각을 이용해서 넓이식을 세워야 돼. 맞아?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4에 끼어있는 각인 sin A 값을 곱한 게 삼각형 넓이고 얘가 7이라고 준 거야. 그래서 얘를 좀 간단히 이제 약분해서 정리해보면 7 없어지고 여기 2고 결국에 sin A가 2분의 1이 되는 각을 구하면 되는데 이 A는 삼각형의 한 내각이라 0과 180도 사이야. 자, 그러면 사인 그래프를 그려서 만족하는 각을 찾아야 되는데 사인은 한 주기가 2파이지. 근데 이거는 파이까지니까 반개만 그리면 돼, 그래프를. 자, 그래서 사인은 여기까지가 파이고 얘가 뭐가 되는 게 궁금한 거야? 2분의 1이 되는 교점들이 궁금한 거야. 그럼 첫 번째 교점은 자, 여기가 2분의 파이니까 첫 번째 교점은 1사분면 교점이라 톡수가 몇 도야? 예림아. 사인 2분의 1 되는 거 몇 도? 30도니까 6분의 파이고 두 번째 교점은 2사분면 교점이라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빼야 돼. 그럼 6분의 몇 파이야? 5파이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다. 이거지. 됐나? 그래서 결국에 각 A는 이 문제의 최종답 각 A는 30도와 150도가 두 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답이. 됐나?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혹시 493번 모르겠다. 손. 해줘? 493번 볼게. 민재 고쳤어? 고치고 있어. 자, 봐봐. 여기 A, B, C야. 여기가 스몰 a 8이고 여기가 스몰 b 6이야. 근데 문제에서 코사인 C 값을 줬는데 궁금한 건 삼각형의 넓이거든? 넓이를 구하려면 끼어있는 각의 사인 값을 알아야 돼.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코사인 값이야. 삼각비 중에 한 개라도 알면 직각 삼각형을 이용해서 다른 삼각비를 구할 수 있어. 맞아, 아니야? 자, 코사인 C가 3분의 루트 5죠? 빗변이 3, 밑변이 루트 5. 그러면 피타고라스로 높이가 2가 되지. 그럼 여기서 우리는 사인 C 값을 구할 수 있지?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가 되겠죠? 됐어? 근데 이 C라는 놈은 삼각형의 한 내각이라 0에서 180 사이각인데 코사인이 양수가 나오려면 1사분면 각이어야 돼. 맞아, 아니야? 그래서 이 C의 진짜 범위는 0초가 90 미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결국에 사인 C도 그 C 범위 안에서 무조건 플러스가 된다는 것까지 알 수 있겠지. 1사분면 각이니까. 맞아?
그럼 이제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준우야? 있지? 자, 2분의 1 곱하기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 곱에다가 끼어있는 각 C의 사인 값을 곱해야 돼. 이거지? 3분의 1을 곱하면 3, 2, 6 없어지고 8이 16. 이게 493번의 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고쳤어? 주민지? 됐어? 자, 그 다음에 494번 보자. 자, 보시면 오른쪽 그림같이 AB가 3루트 3, AC는 2루트 4. 각 A가 60도래. 각 A가 60도라는 거는 여기가 똑같이 30도씩 나누어 갖는다라는 거고. 자, 얘를 만족하는 삼각형의 각 A의 이등분선과 변 BC가 만나는 점을 여기를 D라고 하지. 선분 AD의 길이가 궁금하대.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선분 AD의 길이를 X라고 지정을 한다. 자, 이거 중3 때 배웠던 그림이랑 똑같거든? 그때 풀이랑 똑같아. 이건 어떤 걸 이용할 거냐면 두 변의 길이랑 결국에 나는 여기 끼어있는 각을 알잖아. 삼각형 전체 ABC의 넓이는 삼각형 ABD의 넓이 더하기 오른쪽 삼각형인 ADC의 넓이랑 같다를 이용해서 식을 세우면 저 X를 구할 수 있어. 우리 중3 때 이런 문제 엄청 많이 풀었었어. 기억나? 자, 그럼 해볼게. ABC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주변의 길이가 그냥 해. 3 루트 3에다가 2 루트 3을 곱한 거고 그 다음에 끼어있는 각이 60도이기 때문에 사인 60도, 즉 2분의 루트 3을 곱하면 삼각형 ABC 넓이가 나오는 거야. 이래서 그럼 이제 왼쪽 삼각형 넓이 한번 세워볼게. 2분의 1에다가 3 루트 3에다가 x를 곱하고 끼어있는 각이 이번엔 30이라 사인 30, 즉 2분의 1을 곱하면 넓이가 나오죠. 자, 삼각형 ABC 넓이도 똑같아요. 자, 2분의 1에다가 이웃하고 있는 두 변의 길이 x랑 2루트 3을 곱하고 그 다음에 끼어있는 각 사인 30도를 곱하면 넓이가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간단히 정리해서 답을 구할 건데 2분의 1을 한 번에 약분할게. 이렇게. 그리고 2분의 1이 한 번씩 더 있지. 약분해. 이렇게. 식을 좀 간단히 해. 자, 그리고 루트 3이 또 한 번씩 곱해져 있으니까 약분해 한 번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남은 식을 써가지고 답을 구하면 되는 거 알겠지? 자, 그럼 왼쪽에 남아있는 게 이거거든? 그럼 뭐야? 6, 3, 18이죠. 오른쪽은 3x가 남아있네요. 얇은 거 두꺼운 거 구분을 못하네, 얘가. 그게 몇 x야? 2x. 됐나요? 자, 그럼 몇 x야, 윤마루씨? 5X야. 어이, 깜짝아. 그렇지. 5x가 몇이야? 18이니까 x 뭐 나와? 5분의 18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이거 그림 잘 나오니까 알고 계시면 좋아요. 알았죠? 빨리 갔다 오세요. 그래서 답은 5분의 18. 자, 그러면 저 기다리는 동안 뒷장 넘어가 볼래? 뒷장에 216번에 501번과 502번을 좀 풀어봅시다. 시작. 아까도 우리 12번 보자, 이어서. 자, 12번.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넓이를 구하는 방법. 자, 이거 서술형이 잘 나온다 했지? 별표 칠까요? 밑에 써놔 서술형 대비. 자, 여기 봅시다. 그럼 아까 풀이랑 똑같거든? 1번부터. 일단 삼각형을 그릴 거야.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5죠. 스몰 b는 여기 7, 그 다음에 스몰 c는 8이 됩니다.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끼어있는 각의 코사인 값부터 일단 알아야 돼. 맞아, 아니야?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각을 구하는 방법은 코사인 법칙밖에 없지? 그럼 A, B, C 중에 하나 골라봐. 누구 해볼까? 누구 해볼까? 그래, 거기 있는 거 그냥 하는 게 비교하는 게 편하겠지? 거기 뭐라고 써있어? 그렇지. 그럼 나는 이제 코사인 C 값을 먼저 구하러 갈 거야. 자, 그러면 코사인 C는 자, 2 곱하기 A 곱하기 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C제곱이랑 같죠? 그대로 이제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2 곱하기 A가 뭐야? 5 곱하기 B가 7이고 5, 25, 7, 7에 49에다가 C제곱 88에 64를 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분모는 70이야. 분자는 뭐 나와? 둘이 더하면 몇이야? 74. 분자는 10이 나오네. 그래서 코사인 C가 7분의 1이 되는 걸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야. 맞아? 근데 넓이를 구하려면 코사인 C 말고 사인 C 값을 알아야 돼. 맞아, 아니야? 이럴 때 하는 게 뭐야? 삼각비 중에 한 개라도 알면 직각 삼각형을 그려가지고 다른 삼각비를 구할 수 있다 이거지. 맞아? 뒷변이 7, 밑변이 1. 준우야, 피타고라스 하면 여기 높이 루트 몇 나와? 48이지. 간단히 하면 몇 루트면? 4루트 3.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사인 C가 7분의 4루트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거지. 됐나요? 근데 자, C라는 거는 삼각형의 한 내각이라서 0과 180도 사이에 있는 각인데 코사인 값이 양수가 나왔다는 거는 1사분면 각이란 소리야. 그래서 이 각범위에 만족하는 사인 값 당연히 양수겠지. 맞아? 당연히 넓이 구할 때 사인 값은 무조건 양수인 거야. 확인할 필요 없어. 앞으로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 그럼 자, 2분의 1에다가 두 변의 길이 5 곱하기 7에다가 끼어있는 사인 C 값을 곱한 게 넓이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35에다가 여기다 우리가 구한 사인 C 값을 대입하면 7분의 4루트 3이죠. 그럼 이렇게 약분해서 5고요. 이렇게 약분해서 2고 정답은 10루트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다 이거지. 안 어렵지? 자, 그래서 한 번만 더 연습해볼게. 자, 이제 소괄호 2번 봅시다. 자,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야. 스몰 A는 10이고 스몰 B는 12, 그 다음에 C는 8이야.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넓이를 구하려면 이 중에 각을 알아야 돼. 그때 쓰는 게 코사인 법칙이지? A, B, C 중에 뭐 해볼까? 또 C야? 네. C를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코사인 C 구해볼게요. 똑같죠? 2 곱하기 A가 뭐야? 10, 그 다음에 B가 12, 그 다음에 A제곱이 100, 12제곱은 144, 빼기 C제곱 88에 64가 되겠지? 자, 그래서 정리하면 분모는 240. 자, 분자 계산해볼게. 144에서 64 빼면 80이고 180이 되겠죠? 이렇게 약분되고 4분의 3이라는 걸 얻을 수가 있겠지? 근데 넓이를 구하려면 사인 C 값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요. 그럼 뭐 그려? 뭐 그려? 삼각형. 무슨 삼각형? 직각. 그렇지? 자, 빗변이 4, 밑변이 3. 그럼 마루야, 높이 뭐 나와? 피타고라스 하면. 이거지. 16 빼기 9, 7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사인 C가 4분의 루트 7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이제 부변의 길이랑 끼어있는 C에 대한 사인 값을 구했으니까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10 곱하기 높이 10이랑 끼어있는 C에 대한 사인 C 값을 곱한 게 높이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약분하면 60 곱하기 사인 C가 4분의 루트 7이고 또 이렇게 약분하면 15 루트 7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넓이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됐나? 자, 밑에 문제 다 풀어. 시작.
자, 얘들아, 우리 496번 좀 볼게요. 이거 필기할 자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여기 봐봐. 일단은, 화장실 다녀도 돼요? 너 맞았어? 모르겠어요. 빨리 갔다 와. 네. 자, 496번 봅시다. 삼각형 이렇게 ABC가 있어. 선생님, 왜요? 이거 좀 봐주세요. 여기요. 네. 자, 스몰 A는 13이고, 스몰 B는 8이고, 스몰 C는 7이야. 근데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랑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해달래. 여기 외접원의 반지름 밑줄 쳐.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인 법칙밖에 없어. 근데 이제 사인 법칙을 사용을 하려면 한쌍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어야 돼. 맞아, 아니야? 맞아? 자, 그럼 이 중에 누구 한번 구해볼까, 우리? 얘들아, 너네 뭐로 해봤어? C로 해봤어? C로 해볼게, 그럼. 일단 세변의 길이를 알 때 각을 구할 수 있는 건 코사인 법칙이죠. 코사인 C를 먼저 구할게요. 자, 2 곱하기 A 곱하기 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이죠. 그러면 2 곱하기 A가 13, B가 8이야. 그 다음에 여기 169에다가 64에다가 49가 되겠죠? 얘를 좀 계산해보면 2 곱하기 13 곱하기 8분의 얘네들부터 더하자. 그럼 13에다가 233에서 이제 49를 빼면 되겠지? 그럼 4, 2, 184가 되네. 자, 그럼 이거를 간단히 약분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 답이 진짜 더러웠구나. 2로 약분하면 92. 그 다음에 4로 약분하면 428. 428, 43, 12가 돼서 26분의 23이 코사인 C가 나와. 됐나? 그러면 내가 결국에 사인 법칙을 사용하려면 사인 C 값을 얻어와야 되거든? 근데 코사인 C가 26분의 23이니까 삼각비 중에 한 개라도 알면 직각삼각형 그려서 다른 삼각비 구할 수 있죠? 그려서 한번 해볼게요. 26, 23. 이거 피타고라스 한 사람 뭐 나왔어 이거? 알려줘. 저 사인 C로, 아니 코사인 아, C로 안 그래? 해요. C로 한 사람. 7루, 7루트 3. 그렇지. 7루트 3이 나왔대. 자, 그럼 여기서 사인 C 값을 구할 수가 있겠지. 26분의 뭐? 7루트 3이라는 거. 됐나요?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이 C는 삼각형의 한 내각이야. 0도랑 180도 사이인데 코사인이 양수가 나왔다는 거는 1사분면 각이라고 준 거야. 얘가. 그래서 1사분면에서 사인도 플러스라서 플러스 값으로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돼요. 됐어요? 그러면 결국에 다 봐봐. 나 사인 C값 알지? 그 C에 마주보고 있는 대변을 알아. 이렇게 한 쌍을 알 때 우리가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 했어. 맞아, 아니야? 맞지, 인재야? 네. 그럼 결국에 사인 C분의 스몰 C가 2R인 걸 이용해서 반지름 구해볼게. 그럼 사인 C가 26분의 7루트 3이고 그 다음에 스몰 C가 7이야. 밑에 1이 생략된 거지? 얘가 2R이야. 그럼 양변에 번분수를 한 다음에 정리를 할게. 그럼 분모가 7루트 3이고 분자는 7 곱하기 26이죠? 얘가 2R입니다. 약분을 한번 해볼게요. 77 약분되고 여기 2, 13으로 약분되죠? 그래서 R은 루트 3분의 13인데 유리와 정리하면 3분의 13 루트 3이 되는 걸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거지.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이 이렇게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접원의 반지름이거든? 내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하려면 공식을 알아야 돼. 써놓자 얘들아.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4저번의 반지름에다가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곱한 거랑 같아. 이건 우리가 중2 때 내신 배웠을 때 배웠던 공식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 삼각형 넓이를 먼저 세워야 되는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사인 C값이기 때문에 이 13과 8과 사인 C를 이용해서 넓이를 세우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 13 곱하기 8에 사인 C값이 뭐였어 아까? 26분의 7 루트 3이야. 얘는 2분의 1 곱하기 4저번의 반지름에다가 둘레의 길이는 얘네 다 더한 거지. 더하면 몇 나와? 28. 이렇게. 자, 그럼 얘도 간단히 약분해서 정리해보자. 2분의 1 동시에 약분되고 그 다음에 왼쪽부터 정리를 하면 2, 4, 8, 2, 13, 13, 13 약분돼서 28 루트 3이 되는데 얘가 28R이랑 같아. 그럼 양변에 28 약분하면 4저번 반지름이 뭐 나온다? 루트 3이 나온다까지 구할 수가 있겠죠? 됐나? 그래서 외저번의 반지름 요거 3분의 13 루트 3 내저번의 반지름 루트 3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요거 써주세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여기 497번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형의 넓이에서 어쨌건 전체 사각형 넓이가 궁금하대. 그럼 이거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쪼개서 구할 거야. 이거 삼각형 1번 넓이랑 2번 넓이를 따로따로 구할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자 1번 넓이부터 한번 구해볼게. 두 변의 길이랑 끼인가가 아니까 바로 구할 수 있지. 자, 2분의 1 곱하기 루트 14 곱하기 4루트에다가 끼어있는 각의 사인 30도가 2분의 1. 얘를 곱하면 넓이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2, 2, 4 약분해서 루트 28이 나오는데 간단히 하면 2루트 7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1번 넓이야. 맞아? 그럼 이제 몇 번 넓이 구해야 돼? 2번 넓이 구해야 돼. 자, 2번 넓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여기 봐봐. 세변의 길이만 알고 각은 모르지. 맞아? 이거 우리가 위에서 배운 유형 그대로 쓰면 돼. 각부터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 구해야 돼. 그때 쓰는 게 무슨 법칙? 그렇지. 코사인 법칙부터 이제 구하러 갑니다. 자, 그럼 코사인 C를 구할게요, 또. 자, 얘는 2 곱하기 A 곱하기 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C제곱이죠? 자, 그럼 2 곱하기 A가 뭐야? 여기서는 봐봐. 이걸 A라고 볼게, D를. 얘가 B, 그대로 C로 볼게. 자, 그러면 A가 뭐야? 마주보고 있는 대변인 8. B는 누구야? 여기 4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A제곱 88에 64, 4, 4, 16. 그 다음에 C제곱은 4루트 2제곱이 뭐야? 3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그럼 2 곱하기 8 곱하기 4분의 저 요거부터 할게. 더하면 80이고 민재 빼면 몇 나와? 48이 나오죠? 됐어요? 그럼 이제 이거 약분해볼게요. 10이죠? 6이죠? 그래서 4분의 3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다 이거야. 근데 넓이를 구하려면 코사인 C 말고 사인 C 값을 알아야 돼. 맞아? 삼각비 중에 지금 내가 한 개라도 아니까 뭐 그려서 다른 거 구할 수 있지?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사인 C 값을 구할 수 있어. 자, 여기 빗변사, 밑변사, 피타고라스는 뭐 나와? 루트 7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사인 C 값이 4분의 루트 7이고 결국에 이제 2번 넓이를 구할 수 있어. 맞아? 자, 2분의 1에다가 여기서 두 변의 길이를 4랑 8로 보고 사인 C값 이용해서 넓이 구하면 되겠죠?
두 변의 길이는 4 곱하기 8. 그 다음에 사인 C 값은 4분의 루트 7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하면 4루트 7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됐나? 그럼 최종 답은 뭐야? 1번 넓이랑 2번 넓이를 다 더한 게 최종 사각형의 넓이지, 맞아? 그러다 몇 루트 7이야? 6루트 7이 되는 걸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거지. 됐나? 자, 그럼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뒷장을 넘어가셔가지고 우리 그거 풀어볼게요. 503번 시작. 오늘 배운 것 중에 어려운 거 없는데? 자, 여기 필수 유제 13번 봅시다. 시간을 보지 마십시오. 자,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그림 한번 그려볼게. 평행사변형은 여기부터 A, B, C, D고요. 여기가 8이에요. 여기가 10이에요. 이 자식의 넓이가 40이래. 평행사변형 넓이도 두 변의 길이랑 끼어있는 각을 알면 구할 수 있어. 근데 A를 모르지만 넓이를 알기 때문에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자, 그러면 넓이는 평행사변형은 2분의 1 해야 해. 안 한다 했지, 그치? 8 곱하기 10에 사인 A가 몇이야? 40이고 그럼 사인 A는 몇이 될까요? 2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근데 오른쪽 봤더니 A는 무슨 각이래? 예각이래. 그러면 사인이 2분의 1 되는 예각은 특수각이야. 몇 도야? 30. 그렇지. 답은 그래서 30도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자, 밑에 내려서 바로 14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밑줄쳐 등변 사다리꼴. 등변 사다리꼴은 있잖아. 이 양 끝각의 크기랑 여기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사다리꼴을 우리는 등변 사다리꼴이라 해. 알았지? 자, 아무튼 등변 사다리꼴에서 AC가 몇이래? 6이래. 여기가 6이야. 자, 6이고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일 때 등변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래. 얘들아, 등변 사다리꼴은 대각선 길이도 같아. AC가 6이면 BD도 뭐야? 6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넓이 쉽다. 2분의 1에다가 두 변의 길이 6 곱하기 6에다가 두 대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의 사인 값인 2분의 1 곱하면 넓이가 나오죠?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3, 이렇게 약분해도 3. 3, 3 뭐 나와? 그래서 9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밑에 거 다 풉시다. 시작. 볼수가 풀었네. 자, 여기 볼게요. 헤론 공식 한 번만 쓱 지나갈게. 이거는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외워도 안 늦으니까. 자, 헤론 공식은 뭐냐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 중에 한 개인데 어쩔 때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야. 오케이? 이거를 그냥 객관식용으로 생각하면 되거든. 넓이 S는 루트 S, 뭐 S 빼기 A, S 빼기 B, S 빼기 C를 곱하는 건데 S는 뭐냐면 삼각형 전체 둘레 길이의 절반이라고 생각하면 돼. 왜 이런 공식이 나오는지는 여기 자세히 되어 있거든? 궁금하면 이거 따라서 한번 해보고. 자, 그러면 넓이 한번 구해볼게. 예제가 밑에 있을 텐데. 자, 500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래. 해론 공식 이용해서 한번 구해볼게. 일단은 여기서 스몰 s부터 구해야 돼. 스몰 s는 전체 둘레의 길이의 절반이야. 그럼 여기가 7 더하기 5 더하기 뭐야? 6이 되는 거겠지? 그럼 2분의 몇이야? 18이라서 스몰 s는 9가 되는 거야. 그러면 해론 공식에 의해서 넓이 s는 루트 s에서 s-a를 곱하고 또 s-b를 곱하고 s-c를 곱한 게 넓이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s는 9예요. 자, s에서 a를 뺄게요. 그럼 9 빼기 몇이요? 9 빼기 5라 뭐 나와요? 4가 나오고요. s에서 b를 뺄게요. 그럼 9 빼기 뭐예요? 6이죠. 3이에요. 자, 이제 s에서 c를 뺄게요. 그럼 9 빼기 몇이에요? 7이죠? 2예요.
이거 계산하면 돼. 됐나? 그러면 여기 루트 9랑 4는 밖으로 나갈 수 있어 없어 준우야? 뭐로 나가? 그치? 그래서 얘가 6 루트 6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객관식으로 나올 때만 쓰는 거고 주관식에서 해론 공식으로 풀면 1점만 줘. 절대 서술형 할 땐 이걸로 풀면 안 돼. 알았지? 알았어? 1.2나 주는 거 아니고? 10점 중에 1점 주는 건데 1점 받고 싶어? 0점 받았더니 내가 짝꿍. 그래. 그래서 이거는 객관식을 풀 때만 사용하면 되는겨. 알가? 자, 그럼 이거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 다른 문제로. 그거 채점 좀 해주시고 6루트 6. 그 RPM 한번 펴보자. 객관식 나왔다고 치고 한번 연습해볼게. 마땅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딱히 없네. RPM 100일 쪽에 755번을 푸는데 일단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하려면 넓이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겠지? 그 넓이를 이용해서 반지름을 구해봐. 시작. 755번 시작. 풀고 자체 채점해주세요. 시간 5분 드릴게요. 자, 여기부터 개념부터 한번 볼게요. 차근차근. 수열이 뭐냐면 3, 6, 9, 12와 같이 차례대로 그냥 나열된 수의 열을 수열이라고 해. 자, 근데 이 나열된 각수를 그 수열의 항이라 그래. 이게 뭔 소리냐? 이 3이 첫 번째 항, 6은 두 번째 항, 9는 세 번째 항, 얘는 네 번째 항. 이렇게 각각 나열되어 있는 수를 각각 항이라고 표현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일정한 규칙 없이 나열한 것도 수열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규칙 있는 수열만 다룰 거야. 이해됐나? 그래서 그게 크게 두 개 뭐가 있냐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얘네 둘을 배우는 겁니다. 됐어요? 자, 여긴 참고는 알아서 읽으시고요. 자,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볼게. 자, 일반적으로 수열을 나타낼 때 항에 번호를 붙여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건 n번째 항과 같이 나타내는데 앞에서부터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n째 항 또는 1항, 2항, 3항, n항이라고 하는데 이때 n번째에 대한 이 수열의 항을 일반 항식이라고 표현을 해. 수열을 잘하려면 n번째식, 즉 일반항식을 잘 세워야 잘 풀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줄게. 얘가 2야, 4야, 6이야, 8이야. 이 자식의 n번째식을 한번 세워볼 건데 규칙을 찾아야 돼. 왜? 우리는 규칙 있는 수열만 배울 거니까. 맞아? 혹시 이 2, 4, 6, 8 규칙이 뭐야? 몇씩 더해져? 2씩 더해지지 맞아 아니야? 혹은 또 뭐의 배수라고 할 수 있어? 2의 배수. 얘는 1 곱하기 몇이야? 2. 얘는 2 곱하기 뭐야? 2. 얘는 3 곱하기 뭐야? 2. 얘는 4 곱하기 뭐야? 2지? 근데 1번 항을 세울 땐 규칙을 봐야 돼. 첫 번째 항일 때 1 곱하기 2. 두 번째 항일 때 2 곱하기 2. 세 번째 항일 때 3 곱하기 2. 네 번째 항일 때 4 곱하기 2야. 그럼 얘들아 n번째 항에 대한 식은 뭐야? n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렇게 n번째에 대한 식을 세우는 걸 우리는 일반항을 세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렇게. 그래서 일반항을 왜 구하냐면 이거야. 자, 몇 번째 항인지는 몰라요. K라고 할게. 근데 얘가 200이래. 얘는 몇 번째 항 값이 200이야. 이런 걸 구할 때 일반항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거야. 일반항이 2n이지. 얘들아, an이 2n이잖아. 그럼 준호야, ak는 뭐야? an이 2n이면 ak는 n자리에 뭘 대입한 거야? k를 대입한 거야. 이해됐지? 2k거든? 얘가 뭐가 되는 거?
200이 되는 K값이 궁금하다 이거야. 이런 걸 식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n번째에 대한 일반항을 세우는 거 알겠지? 그럼 200은 몇 번째 항에 대한 값인 거야? 100번째 항에 대한 값이다. 이렇게. 이해됐어? 그래서 몇 번째 항에서 이런 값이 나와를 구할 때 꼭 세워야 되는 게 무슨 항이다? 일반항이다. 일반항 규칙을 구해서 찾으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내려와 볼게요. 등차 수열 나온다. 자, 밑줄 한번 쳐볼게. 등차 수열은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 그래. 근데 여기서 일정한 수가 뭐냐면 앞으로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공차라고 부를 거야. 그리고 스몰 d라고 표기를 할 거야. 영어에서 차이라는 단어에 맨 앞에 약자가 d지. 그래서 그걸 따왔다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일반항이 뭐냐면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지만 미리 설명해 줄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은 이거야. 첫째 항 더하기 n-1의 공차.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야. 옆에다 써. 각각의 수열에 대해서 일반항식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알아야 돼.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 이거야. a 더하기 n 빼기 1의 d인데 여기서 a가 뭐냐면 첫째 항이야. 여기서 d는 뭐냐면 공차야. 결국에 모든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밑에 보기를 한번 보실게요. 13579 얘는 일정한 숫자가 2씩 더해지는 수열이지. 이러한 게 등차 수열이야. 그럼 이 자식의 일반항 어떻게 세우냐면 A에는 첫째 항이 1이죠. 1 더하기 n-1의 공차가 몇이야? 얘가 공차야. 일정한 수 더해지는 수값. 공차 2를 곱해요. 그러면 얘가 2n 빼기 1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러한 일반항을 구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세 번째 값, 뭐 네 번째 값, 100번째 값을 바로 구하기 위해서 식을 세워서 대입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A3, 즉 세 번째 항의 값은 n자리에 3을 대입한 값이거든? 그러면 2 곱하기 3 곱하기 빼기 1이고 5잖아. 그래서 진짜 세 번째 값이 5가 나와 안 나와? 나와. 이렇게 몇 번째 항에 대한 값을 빠르게 구하기 위해서 1번 항을 세우는 거야.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여기 그냥 형광펜 밑줄 쳐주실 거 내가 설명했고요. 자, 등차 중앙이 뭐냐면 말 그대로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이거든? 자, 일단 여기 볼게. 세수 ABC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뤄. 그러면 이제 B를 A와 C의 등차 중앙이라 그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봐봐. 2, 5, 8. 이 세수는 연속된 등차 수열이야. 맞아, 아니야? 공차가 몇이야? 3이지. 그러면 이 세수가 연속된 등차 수열일 때 이 가운데 놈을 우린 등차 중앙이라 불러. 이래서 얘네들이 일정하게 간격이 어때? 30 같잖아. 그래서 이 가운데 놈을 이 2와 8의 가운데 지점 중앙이라 부르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가운데 놈은 양끝을 더한 것에 2를 나눈 거랑 같아요. 이해됐어요? 이게 등차 중앙의 개념이야. 자, 그럼 이제 여기 볼게요. 511번. 다음 수열의 첫째 항부터 4항까지를 차례대로 나열하래. 이게 뭔 소리냐면 n자리에 1, 2, 3, 4를 대입해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값을 구하라고 준 거거든? 이 문제에서 주어진 이러한 애들이 일반항이야, 일반항. 여기다 써놔. 이게 AN이야. 일반항. 자, 그럼 그냥 쉬워. n에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4 대입한 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항이야. 그럼 이거 뭐 나와? 1 대입하면 3. 그 다음 뭐야? 6, 9, 12.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렇게. 됐나? 자, 그러면 2번, 3번 지금 풀어보자. 시작. 자, 이번에 첫째 항은 n자리에 1 대입하면 3.
두 번째 항은 2 대입하면 5. 세 번째 항은 3 대입하면 9. 네 번째 항을 4를 대입하면 16 더하기 1, 17이 된다. 이렇게. 됐나요? 자, 3번. 첫 번째 항은 n자리 1 대입하면 1. 2 대입하면 몇이요? 3분의 1. 3 대입하면 5분의 1. 4 대입하면 7분의 1. 이렇게. 됐지? 그럼 네 번째 항. 야, 여기 n에 1 대입하면 코사인 2분의 파이지. 2 대입하면 코사인 2분의 2파이고 3 대입하면 코사인 2분의 3파이고 4 대입하면 코사인 2분의 4파인데 계산을 해볼게. 코사인 2분의 파이가 뭐야? 코사인 2분의 파이가 뭐야? 그래프 생각해봐. 뭐야? 기본형 그래프 생각하면 바로 나오지. 여기가 2파이. 여기가 뭐야? 파이. 여기가 뭐야? 2분의 파이. 여기가 몇이야? 2분의 3파이. 그래서 코사인 2분의 파이는 몇이야? 0. 코사인 약분하면 파이는 마이너스 1. 코사인 2분의 3파이는 0. 2파이는 1. 약분했으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야. 됐지? 이게 수열이야. 자, 밑에 내려가 볼게. 이제 다음 수열의 일반항을 추측하는 거야. 일반항을 구하려면 뭘 찾아야 돼? 규칙을 찾아야 돼. 자, 일반항을 세우기 위해서 항상 번호를 매겨야 되거든? 이게 첫 번째야. 이게 첫 번째야. 이게 두 번째야. 이게 세 번째야. 이게 네 번째야. 그럼 일반항은, 얘들아 봐봐라. 얘는 1분의 1이거든? 분자 1은 고정이야. 아, 그러면 n번째 식도 분자 1이 있겠구나. 이랬어? 첫 번째 항일 때 분모가 1. 두 번째 항일 때 분모 2. 3, 4. 그럼 n번째 항은 n이 되겠다. 이렇게. 이거 나중에 뒤에 시그마 배울 때 이거 하거든? 규칙 찾아서 식 세우는 거 잘해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수열의 일반항을 세우고 싶어. 번호부터 매기는 게 좋아. 여기 n이 1이야. 얘가 n이 2야. 얘가 n이 3이야. 얘는 4. 하는 있잖아. 콤마로 구분된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앞 대가리는 앞 대가리씩 규칙이 있거든? 즉 1, 3, 5, 7. 얘네끼리 규칙이 있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야, 그럼 여기 1, 3, 5, 7이 뭐야? 일정한 수끼리 더해지지. 이게 등차 수열이야. 공차가 몇이야? 2지. 그럼 이 빨간색 앞에 있는 것끼리의 식은 어떻게 세우냐면 아까 내가 알려준 거. 첫째 항 1 더하기 n-1의 공차가 몇이야? 2죠. 그러면 여기가 2n 빼기 1이라는 등차 수열식이 세워지는 거야. 이게 이 빨간색이 이루는 일반항인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뒤에 있는 것끼리는 같은 규칙을 이루거든. 3, 5, 7은 또 따로 봐야 돼. 얘도 2씩 더해지는 등차 수열이지, 맞아? 그럼 보라색에 위치하고 있는 일반항은 어떻게 세우냐? 등차 수열 일반항을 이용해서 구하면 돼. 첫째 항 3이고 n-1의 공차가 몇이야? 2.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 2n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자식의 일반항을 완성하면 이거야. a에는 앞대가리에 대한 식은 2n 빼기 1. 뒷대가리에 대한 식은 2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세우는 거야.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 한번 봅시다. 3번도 일단 번호부터 매기는 거야. 이게 첫 번째 항이야. 이게 두 번째 항이야. 이게 세 번째 항이야. 이게 네 번째 항이야. 규칙 보이는 사람. 뭐라고? 3의 n제곱. 그치? 그럼 얘는 로그 3의 n승이 n번째 식이 되겠죠? 이렇게.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513번부터는 이제 등차 수열. 자, 보자.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이게 뭔 소리야? 일정한 값씩 더해진다는 소리야. 얘들아, 27이 33이 되면 몇씩 더해져야 돼? 6. 그래, 공차가 6이야. 그러면 27 전의 항이 궁금해. 6을 빼야 돼, 반대로. 맞아? 빼봐, 뭐 나와? 그럼 이거는? 또 6 빼면? 9.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됐나요?
자,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이미 줬어. 민재야, 얘 차이 몇 나? 마이너스 2분의 1, 즉 4분의 2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씩 계속 더하면 되지. 그럼 그 다음 번째는 마이너스 4분의 뭐야? 1. 그 다음 번째는 마이너스 4분의 몇이야? 5가 되는 거야. 이렇게. 안 어려워. 다 단순 계산이야. 이해됐지? 자, 그럼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구해볼게. 여기 옆에 밑줄 써주려고 했는데 써있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의 일반항 구해볼게. 첫째 항 2 더하기 n-1의 공차 3이야. 그래서 일반항 전개하면 3n 빼기 1이 되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항상. 알겠지? 자, 그러면 3번 볼게요. 얘가 첫째 항이고 그럼 공차 D는 뭐야? 민재야? 몇씩 더해져? 일정하게? 5. 자, 그러면 일반항 3번 세워볼게요. 첫째 항 1 더하기 n-1의 공차 5죠. 그래서 전개하면 5n 빼기 4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옆에 있는 2번, 4번 지금 해봐. 시작. 자, 그러면 내가 답을 써줄 테니까 맞는지 한번 채점을 해볼게요. 2번의 답은 -n 더하기 12가 되고요. 4번의 답은 마이너스 3분의 1n 더하기 3분의 10이에요. 여기서 질문 있는 사람 넘겨도 되겠지? 이 정도 쉽지? 자, 넘겨. 자, 515번. 여기 밑줄 쳐. 얘네들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뤄. 이런 문장이 나오면 뭘 생각해야 되냐? 등차 중앙. 등차 중앙을 이용하라고 주는 거야.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만 쓸 수 있는 게 등차 중앙이거든? 그러면 가운데 놈이 중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가운데 놈 x는 양 끝을 더한 거에 절반이랑 같고 답은 뭐야? 4.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밑에 한번 볼게요. 자, 그냥 여기다 바로 쓸게. 첫째 항의 동그라미 이게 A값이야. 우리 보통 첫째 항을 A라고 쓴다. 혹은 A1.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이고 4항이 몇이야? 2. 이걸 수식으로 나타내봐. A4가 뭐야? 마이너스 2인 거야. 자, 이 자식의 일반항을 구해달래. 자, 그럼 얘들아. 일단은 봐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이용해서 A4에 대한 식을 세우면 되거든? 자, 봐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이거야. 첫째 항 더하기 n 빼기 1의 공차거든? 근데 A4는 n자리에 뭘 대입한 거야? 여기 n자리에 4를 대입한 게 A4야. 맞아, 아니야? 그럼 얘는 A 플러스 몇 D가 되는 거야? 3D가 되는 거야. 얘가 뭐라고? 마이너스 2다라고 준 거야. 이해됐어요? 등차 수열은 네 번째 항은 A 플러스 3D, 다섯 번째 항은 4D, 일곱 번째 항은 6D. 하나씩 빠진다고 생각하면 돼. 됐어?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첫째 항을 아니까 여기 A 자리에 마이너스 11을 대입할 수 있죠? 그럼 전개를 하면, 이항하면 3D는 9고 D가 뭐야?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우리가 궁금한 일반항 세울 수 있어? 없어? 있지? 첫째 항이 뭐야? 마11 더하기 이제 n-1 곱하기 공차죠? 전개하면 3n 빼기 뭐야? 14가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나? 안 어려워. 자, 밑에 내려가 볼게. 나 이거 지우고 싶은데. 자, 일단 여기 밑줄 쳐. 수식으로 나타내면 A31이 85라는 소리야. 그 다음에 45항이 127이래. A45가 127이라는 소리야. 자, 그럴 때 100항이 궁금하대. 100항을 세우려면 결국 A100을 알아야 되고 그럼 결국에 첫째 항이랑 공차를 알아야 돼. 맞아? 그럼 두 가지 힌트에 대해서 수식을 정리를 해볼게. 자, A31은 첫째 항에 n 빼기 1인데 n자리에 31을 대입해서 30D가 되는 거지. 얘가 뭐야? 85라는 소리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힌트 A45는 첫째 항 A에다가 n이 45인데 등차수의 일반항은 n 빼기 1이라서 44D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가 127이라는 소리지. 둘이 연립하면 AD 나와 안 나와? 나와. 자, 둘이 뺄게. 그럼 몇 D야? 마이너스 몇 D? 14D가 뭐 나와?
127에서 이제 85를 빼봐. 뭐 나와? 마이너스 42가 나오죠? 그럼 D는 뭐야? 3인겨. 그럼 위의 식의 D자리에 3을 대입하면 A 플러스 여기다 대입할게. 90은 85죠. 그래서 A는 뭐 나와?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다 이거야. 됐냐?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A 뭐야? 100이지. A 100은 뭐야? 일반항으로 표현하면 A 플러스 몇 D? 99D. 자, 그럼 A가 뭐야? 마이너스 5고 여기 D자리에 3을 대입하면 90 곱하기 3이니까 27, 297이 되겠죠? 자, 그럼 마무리하면 290 뭐가 된다? 2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안 어렵지? 자, 그러면 밑에 내려가서 다 푸세요. 시작. 다 푸는 사람은 책좀 받고 몇 쪽이야? 235쪽에 538번이랑 539번 풀고 검사받아야 돼. 숙제가 너무 많은데? 자, 봐봐. RPM 숙제부터 공지해줄게. 96쪽부터 103쪽까지 다 되어 있어야 돼요. 96쪽부터 일단은 103쪽까지 다 풀어오시고요. 됐어요? 체크하셨어요? 뒷장 볼게요. 뒷장에 112쪽에 유형 1번, 유형 2번 한쪽만 푸시면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가 숙제예요. 숙제 좀 많죠?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거고 이제 연습 문제 스텝 1 개념 원리 다 풀고 채점 받은 사람만 집에 갑시다.